그럼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지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6차례에 걸쳐가지고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파가 지금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담을 계속 가져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달에 6.3%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점을 이뤘어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예, 거죠. 두려워 있죠. 네.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이런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8월 달에도 5.7%, 9월 달에도 5.6%, 10월 달에도 5.7% 계속해서 5% 이상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률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더욱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계나 기업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은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죠? 기업은 임금 인상분을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에 가산하게 될 것이고, 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 물가는 또 오르고.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 계속 오르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7월에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어요. 우리나라 4.7%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4%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 지속이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악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 중심의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네. 자,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근데 이런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2차적 효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최근 노동계 임금 상승 압력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가 오름세가 처음에 원자재 시작해서 최종적인 서비스 가격 이런 것들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 영향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임금 인상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금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 심리가 안정이 안 되고 있을 때 물가하고 임금이 서로 끌어올리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또 임금이 올라가면 또 물가를 올리는, 서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위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우리나라인 경우 특히 하나 아까 부존 자원이 적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가격 상승,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수입 분들의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뭐 전부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이 되게 되면은 에너지 수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맞아요. 없고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추진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더 보이고요. 뚜렷해질 가능성이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되겠죠. 정부도. 그죠? 그래서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2%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1%인데 특히 이제 1% 중후반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지금 다들 뭐 지금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네.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올해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지금보다도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떨어질 그렇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 진짜 걱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사실 역대급으로 빠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내년도에 경기 침체는 거의 눈에 이제 보이듯이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네. 정부의 이제 이런 재정 정책이 확실하게 금리를 적절하게 금리 인상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잠재우는 그런 방안을 계속 내놓게 되면서
내년 정도가 되면 내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국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비용을 좀 줄이면서 이제 보수적인 경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채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죠, 그죠? 네, 부채 활용을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채를 늘리는 방향의 투자 전략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부채를 상환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전략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반까지 네, 조금 그렇습니다. 한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좀 버티고 그 네, 이후부터 그렇죠. 예. 좀 잡힐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좀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사항들이 좀 지수될 것이고 네. 앞으로도 내년 말까지 1년간은 어느 정도 갈 것이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고 대비를 하면서 네. 좀 긴축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나 기업이나 가게도 그런 정책들을 좀 펴나갈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자면 기업도 안 좋고 내년에 네. 부동산도 안 좋고 네. 지금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금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사면은 네. 좀 재테크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실물 자산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식도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돈을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현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가장 올바른 정답이라고 보고요. 유동성을 확보하고 현금 자산을 확보하면서 이 자산들을 현금 자산들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금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보다는 네. 실물 자산의 가격 하락이 많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도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이 많이 떨어진 자산들은 결국 금리가 하락기가 오게 되면은 다시 상승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자산들, 아주 이제 좋은 우리 지금도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입지가 좋은 데라든지 이런 부동산 가격,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주식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자산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치 상승을 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기 침체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했다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네. 가치 하락이 많은 자산들을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별로 오를 것 같지가 않기 네, 그러니까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만은 급격한 변동을 해가지고 많이 오른다라는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제 좀 추이를 보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쪽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좀 어렵고 주식을 사야겠네요. 네, 지금은 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안전자산 쪽에다가 예금이라든지 정기형 금리가 지금 그래도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5% 정도에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5% 4%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부동산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지금은 최고 안전자산이 예금을 통해 가지고 맞죠, 누릴 맞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런 안전자산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예금. 네, 지금은 예금이고 지금 예금. 금리가 피크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시점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가치 하락이 많았던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때 그것-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럴 계속 때는. 모니터링. 이게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근데 모니터링 하더라도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수진력과 자본. 자본이 있어요. 유동성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요. 모쪼록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여러 두루 가게에 조금 평안이 좀 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